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장광재, 숭덕고 진학부장과 함께 앞으로 열흘 남은 2019학년도 수능 준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수능이 이제 다음 주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수험생들이 이제 슬슬 수능이 다가오니까 긴장이 돼서 컨디션 조절도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컨디션 조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수능 시험이 다가오면서 가장 중요한 게 컨디션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모두 같은 상황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수능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무리해서 좀 학업에 열중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 보는 그날까지 이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빨리 잠자리에 들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생체 리듬을 수능에 맞게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음식도 영양식 위주로 섭취해서 좀 건강하게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기가 되면 아무리 공부해도 오르지 않는 과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잘하는 과목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지만 이제 더 효율적인 그런 공부 전략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학생이 열심히 수능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모든 학생이 시험을 잘 보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시험이 다가올수록 좀 불안감이 커진 경우도 있고, 또 자신이 좀 취약한 과목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더 커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시기에는 꼭 필요한 게 그동안 공부했던 오답 노트를 좀 정리하면서 본인의 취약한 과목과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서 보완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수능 당일날 가지고 갈 요약 노트를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수험생들이 시험 당일날 많은 책들을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생각만큼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껏 해봤자 쉬는 시간 5분, 10분인데요. 그래서 그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을 정리한 노트를 좀 준비해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좀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10일을 남았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문제보다는 좀 개념 위주의 핵심적인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그러한 것과 또 자신감 상승을 위해서 쉬운 문제 위주로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전처럼 모의고사를 좀 꾸준하게 하루에 한두 과목씩 풀어보는 것도 아마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 앞서 하신 얘기를 종합하면은 이제 컨디션은 수능 시간표에 좀 맞춰가지고 이제 생활 패턴을 잡고, 그리고 이제 공부 자체도 이제 실전에 맞게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수능 시험에 EBS 연계 출제율 70% 정도로 매우 높은데요. 변별력은 이제 EBS와 연계되지 않는 30%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수능과 연계된 EBS 문제집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두 개 교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계라는 게 문제가 똑같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기껏 해봤자 지문이나 자료, 그림, 사진이나 통계나 그래프 정도에서 연계가 되고, 특히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비슷한 주제의 그 지문이 나오긴 하지만 유사하진 또 않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시험에 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이게 EBS 연계 문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EBS 연계 문제와 변별력 있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변별력이 높은 문제를 풀고자 할 때에는 EBS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 그리고 좀 심도 있는 문제를 풀어보는 그 경험 자체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치른 6월, 9월 모의평가가 올해 수능의 출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일 텐데요. 이 올 6월, 9월 모의평가를 미루어 보아서 2019년 이 수능 출제 기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6월과 9월 그 평가 난이도와 사실 수능 평가 난이도를 사실 상관성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6월과 9월 평가원 시험 그리고 수능 결과 분석을 아주 오랫동안 지금까지 분석을 해왔는데요. 사실 어떤 해에는 6월 달에는 쉬웠고 9월 달에 어려웠었는데 또 수능 때에는 또 쉬워진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6월, 9월이 쉬웠는데 갑자기 수능 때는 어려워진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6월, 9월이 어려웠었는데 또 수능 때는 쉬워진 경우도 있듯이 사실은 상관성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시험의 출제 경향성인데요. 그래서 금년에 보시면 사실 6월 달에 국어와 수학을 분석해 보니 6월 달에는 국어와 수학, 가형, 나형 모두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도 출제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9월 달에는 이제 국어와 수학, 가형 같은 경우는
6월에 비해서 조금 더 쉽게 나오고 또 9월 달에는 또 6월과 유사하게 좀 어렵게 출제된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금년엔 아마도 6월과 9월 모평 중간 정도의 난이도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몇 해 전부터 계속 이제 관건은 탐구 과목입니다. 그래서 워낙 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리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서 어떻게 자기의 유불리를 또 극복하느냐가 금년 수능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전년도 수능부터는 영어 영역이 절대 평가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전년도 수능에서 영어 영역이 평이하게 이게 출제가 되면서 1등급 만점자가 5만여 명이 나왔습니다. 네. 올해 영어 영역의 난이도 전년도와 비슷할까요? 작년에 이제 영어 절대평가가 처음 실시됐잖아요. 그런데 사실 1등급 비율을 맞추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영어 1등급 90점 이상의 비율이 10.03%였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6월 달에는 4.19%로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금년에 9월 달 평가원 시험에서는 7.92%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시험마다 영어 1등급 그 비율을 예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고, 단 이제 금년 6월과 9월, 작년 수능까지를 비교 분석해 봤을 때, 금년 수능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 시험과 또 올해 9월 수능 그 모의평가 정도인 약 한 8에서 한 10% 정도에서 1등급 비율을 잡고 있습니다. 절대평가라는 게 너무 시험이 어려워지면 또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금년 그 9월 수준인 한 8%에서 한 10% 정도에서 1등급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당일에 의도치 않게 이 부정행위자로 간주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시험장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요? 일단 학교마다 수능 전날 자세하게 교육을 시킬 것인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수험장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모든 휴대폰을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는 다 반입이 금지되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날로그 시계만 또 반입이 되고 있고 모든 전자시계도 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도 지금 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입 금지 물품을 꼭 확인하신 후에 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수험생들이 많이 실수하고 있는 게 4교시 시험입니다. 선택 과목이다 보니 본인이 선택한 과목, 정해진 시간 동안에 정해진 시험지만이 책상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좀 이제 헷갈려가지고 다른 시험지를 내놓는다든지 혹은 다른 시험을 푸는 경우에는 무조건 부정사례 돼가지고 0점 처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각별하게 유의하셔가지고 시험에 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마다 수시 합격자 1차 발표를 시작했는데요. 수시와 수능을 동시에 이제 준비한 학생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대학에 따라서는 수시 전형 최종 합격자를 지금 발표한 대학도 있고요. 1단계를 발표한 대학도 있고 또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남겨둔 대학도 있고 매우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수시의 최종 합격증을 손에 쥘 때까지는 합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좀 최선을 다해서 수능에 응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목에 좀 비중을 둬서 전략적으로 좀 이제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수시에 1단계를 합격한 학생이든 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할 학생이든 간에 아직 그 수시 합격증을 받지 못한 학생이라면은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수험생을 힘내게 하는 가장 좋은 선물 용돈이라는 기사 얼마 전에 봤는데요. 이 수험생들 어떻게 응원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지 않는 것들이 수험생을 배려하는 것이 아닐까요? 워낙 또 좀 부담된 날들이고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수험생들이 다 수능 시간에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더 좋은 것은 항상 따뜻한 말, 그리고 좋은 긍정적인 언어, 그리고 격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광재 송덕고 진학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